자, 이번 영상은 저탄소 고지방 식단의 실제 실천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요 앞에 만들었던 저탄소 고지방 식단의 이해라는 영상에서 이어지는 영상이고, 그 영상을 보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안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보시면 그 저탄소 고지방의 식단 이해 영상 링크가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오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을 안 보고 오시고 올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게 무슨 저탄소 고지방 식단이야? 라고 반감을 가지실 경우가 많아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꼭 앞에 영상을 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저탄소 고지방의 가장 기본 개념만 지키자라는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지방 섭취량을 조금 늘리자라는 되게 굉장히 심플한 식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점심이잖아요. 점심. 내가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점심을 대부분 다 밖에서 사 먹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나 저탄소 고지방 식단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점심은 그냥 먹어요. 어떤 점심이 딱히 크게 상관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점심을 먹고, 밥을 반 공기 먹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편하게 먹습니다. 그 대신에 아침 저녁은 고기랑 야채를 볶아서 먹어요. 자, 저탄소 고지방 식단의 본질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지방 섭취량을 좀 늘리자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한 삼시세끼를 다 일반식으로 먹게 되면 섭취하게 되는 탄수화물 양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보통 밥 한 공기가 300g 정도 되고요. 탄수화물이 70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비슷한 양의 반찬을 먹어요. 근데 반찬은 보통 다 야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야채는 100g당 탄수화물이 한 5에서 10g 정도 들어있거든요. 평균 7g으로 잡고, 그러면 밥 300g 한 공기로 먹는 탄수화물이 70g 정도가 되고, 야채 300g으로 먹는 탄수화물이 21g 정도가 되죠. 그래서 한 끼 한 9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는데, 이걸 3끼로 먹으면 하루에 270g이라서 이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걸 좀 줄이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점심에 일반식을 먹으면 탄수화물 90g을 얻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고기랑 볶아 먹을 야채 300g에서 탄수화물을 20g 얻고, 저녁에서 고기랑 볶아 먹는 야채에서 탄수화물 20g 얻으면 총 40g이잖아요. 그럼 여기 점심에 먹었던 일반식 90g을 합치면 130g이니까 이 정도면 탄수화물 너무 적게 먹어서 오는 각종 부작용이 없을 정도의 양이에요. 한 끼는 일반식으로 먹는 수준이니까, 그죠? 그리고 평소 우리가 일반식 하는 거는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수화물 줄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끼 식사를 드셔도 충분히 저탄소 고지방 식단으로서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식단을 하다 보면 술자리 약속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 내가 진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드세요. 마음 편하게. 막 스트레스 받고 술자리 일부러 참석 안 해서 친구 관계 끊긴다든지, 회식 가서 일부러 막 술 한 잔도 안 하고 어떻게 고기만 먹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가서 술자리에서 술이고 안주고 크게 신경 안 쓰고 막 먹었어요. 가벼운 1차에서 끝난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체중을 재보면 한 1kg 정도가 늘어있을 거예요. 저녁에 한 3차, 4차까지 가는 좀 긴 술자리였다 그러면 한 2kg 정도 늘어있을 거고, 어디 2박 3일로 여행을 가서 진짜 2박 3일 동안 미친듯이 먹었다. 그럼 지금 4kg 정도 늘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늘어난 거의 대부분이 다 수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하면 탄수화물 로딩이라는 게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마라톤 대회를 할 때 했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마라톤 대회에서 계속 뛰다 보면 중간 보급 지점에서 물이랑 에너지바 같은 걸 주잖아요. 그래서 물이랑 탄수화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이 이제 마라톤을 그냥 완주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몸에서 근육이 쓸 글리코겐과 수분을 비축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게 탄수화물 로딩이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가 있기 한 3, 4일 전부터 계속해서 고탄수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주면 당연히 지방도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과잉 공급된 탄수화물 중에 일부가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서 근육에 과잉 저장이 돼요. 근육에 글리코겐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수분도 몸에 좋은 건데 몸에 과잉 누적되어 있으면 이건 부종이라 그래서 안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뭐든지 적정량이 좋은 거예요. 과잉되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고탄수 시기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근육에 글리코겐이 과잉 충전이 되는데, 이 글리코겐이 충전되면서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수분을 일정량 가지고 머물러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늘어난 내 그 체중은
당연히 지방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지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탄수를 먹었기 때문에 일정량 지방으로 변화돼서 전향이 돼서 지방량이 늘었겠지만 대다수는 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kg에서 4kg 정도 체중이 늘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원래 하던 대로 아침 저녁은 고기를 볶아 먹고 점심은 일반식은 한다든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고기를 볶아 먹는다든지 원래 식단으로 돌아오면 하루에 1kg 근처로 해서 체중이 좀 빠져요. 뭐 0.8kg 빠질 때도 있고 뭐 1.5kg 빠질 때도 있는데 얘는 체중이 확 줄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추가적인 탄수화물 과잉 공급이 없으니까 내 근육 안에 과잉 충전됐던 글리코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빠지면서 얘네가 쥐고 있던 수분도 함께 나가니까 그게 체중이 훅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뭐 1kg 정도면 이틀, 뭐 4kg라고 해도 한 3, 4일 정도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음식 먹으면 내 다이어트는 망했어 끝이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음식을 먹으면 술자리를 가면 내 다이어트가 한 최대한 3, 4일 정도 그냥 늦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체중이 확 올랐다가 그게 그 음식을 먹기 전 체중으로 돌아오는데 최대한 4일 정도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먹었다고 끝이야 다이어트 실패 이게 아니라 아 이거 먹으면 내 다이어트가 아마 3, 4일 정도 늦어지는구나 라는 개념을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다시 4일 동안 원래 체중으로 돌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이게 너무 느끼해서 먹기가 좀 힘들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요게 저탄수 고지방 중에서 고지방에 너무 집중을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지방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는 식단이 아니에요.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게 탄수예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자. 근데 탄수화물 섭취량을 그냥 줄이면 우리가 먹는 에너지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기초대사량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된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만큼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은 몸의 신체를 구성하는 재료이지 이게 주요 에너지원이 아니니까 그만큼을 지방에서 얻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볶아서 먹었는데 느끼해요. 그러면 기름의 양을 줄이세요. 버터를 넣었는데 느끼하네? 그럼 버터를 조금만 넣으시는 건 버터를 안 넣으시면 돼요. 삼겹살 처음엔 괜찮은데 먹다 보니까 너무 느끼하다. 그럼 삼겹살 말고 다른 고기 구워 드세요. 앞다리살 구워 드셔도 되고 뒷다리살 구워 드셔도 되고 아니면 계란 프라이로 대체하셔도 돼요. 원래 지방은 적정량이 있으면 고소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느끼한데 참고 드시지 마시고요. 지방의 양을 줄여서 고소한 맛이 나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또 지방을 너무 줄여서 맛없게 드시지도 마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상에서 말하는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탄수화물도 적정량을 먹고 지방도 적정량을 먹자는 식단이에요. 탄수화물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고 지방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라는 그런 식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직장인이시고 자취하고 막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채 같은 걸 어떻게 다듬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고기 같은 건 뭐 그냥 사오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야채 같은 거 밑준비를 못해서 고기 볶아 먹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인터넷에 보면 혼합 야채라고 팔아요. 냉동 혼합 야채라고 파는데 1kg에 3,000원 정도거든요. 볶음밥용 야채 같은 느낌으로 야채를 잘게 썰어서 1kg 단위로 소포장을 해서 팔아요. 이거 사서 그냥 3분의 1 정도 부으면 300g 되잖아요. 그거 볶아서 고기랑 같이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럼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려운 식단 아니고 위험한 식단 아니니까 되게 천천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추천과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